최근 들어서의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산호맹인데 간단하게만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약자고요. 1990년대 초에 혁명 좌파 조직으로 결성이 돼서 당시에 이제 서울대 학도 호국단장인 백태웅 그리고 노동자 신 많이 들으셨습니다. 박노해 씨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 폭력혁명 조직으로 규정이 되고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현재 이제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노태우 정권의 타도, 민주주의 헌정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 변혁, 진보 노동자 정당 건설 등이었는데 300여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주축자 2명과 포함해서 이 300여 명의 이 조국 후보자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93년에 울산대 전임 강사 당시에 5개월 구속 수감이 됐고 95년 대법에서 징역 1년, 집유 1년 6개월의 확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해당 인물들은 99년 3월 1일자로 특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부족하고 미흡했다. 뜨거운 심정이 있었기에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이 운동에 나섰다. 앞서 얘기했던 그 백태웅 당시 이제 중앙위원장, 독재 정권 맞선 노력, 낡은 공안 잣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시에 여기에 관련돼서 6년을 복역했습니다. 되묻고 싶다. 당신은 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느냐? 군사 독재 시절에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정당하다 생각했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장도 미묘한 변화가 있다.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산호맹과 관련된 전력 이게 일단 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으면 다 이제 문제없이 해결이 됐는데 이제 복권이 됐죠. 복권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옛날에 그 경찰청장으로 MB 정부 때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명이 되니까 음주운전 그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 부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공안사범도 단속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산호맹 산하 단체에서 연구원에서 활동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거의 활동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활동한 시기도 보면 92년 후반 이렇게 돼서 그때는 벌써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기 때문에 군부 독재를 상대로 투쟁을 했다. 이 부분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 조국 후보자는 활동을 거의 안 했다는 거고요. 본인은 후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판결문을 살펴봐 달라 그러는데 판결문에 보면 집유를 선고하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나와요. 판결문에. 왜 집유를 선고하냐 하면 활동을 거의 안 했고 본인이 후회를 한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판결문을 보라고 하신 게 후회한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 산호맹 활동은 황교안 그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립대 교수까지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산호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엠네스티에서도 양심수라고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입장이 바뀐 거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면 어느 입장이냐 그때는 용역을 준 그 주체에 따라서 입장이 달랐거든요. 경찰이냐 검찰이냐 어디서 용역 프로젝트를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달랐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 이런 걸 확인해 봐야겠죠. 시간상 저희가 여론조사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긍정이 49.1, 부정이 43.7입니다.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선.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큰 문제다. 음주운전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전과가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의혹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실지 짧게만 듣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그리고 야당의 활동에 일정 부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반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오남용이 있을까봐 법률에 오남용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니까 오히려 정책에 대해서 또 꼭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도에 사퇴하고 새로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남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확인하는 그 청문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일단 여론은 조국 후보자 이외에는 이렇다 할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떤 변론을 내놓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